자, 첫 번째. 자, 우리 어제 시아노의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들었었죠? 우리가 자, 변수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였잖아요. 변수 선언을 했을 때.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자료형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걔네들을 같은 이름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 이게 배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배열을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자료형, 어떤 형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배열 이름, 그리고 이 뒤에다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의 개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만약 얘네들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열 이름에 여기에 인덱스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덱스 번호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출력을 하기도 하고 값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열 요소에 정의된 숫자만큼 같은 타입의 데이터 공간이 할당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값을 초기화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그 개수만큼 값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방법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변수 때 우리가 자료형, 변수명 이렇게 해서 만들고 초기화를 따로 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int a 이런 식으로 변수는 만들어 놓고 그냥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지 않은 채 나는 정수를 출력을 할 건데 a의 값을 출력을 하겠어. 이러면은 쓰레기 값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고 따로 이제 값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초기화해주지 않았죠. 그랬을 때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도 초기 값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 때처럼 쓰레기 값이 저장된다 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대신 우리가 만약에 int ar날 3 이런 식으로 해놓고 두 개만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지금 공간은 3개를 만들었는데 값이 조금 부족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초기 값이 명시되지 않은 값들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 요 차이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포인터인 건데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뭘 저장하는 친구냐? 변수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주소를 저장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형의 변수명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주소는 어떻게 저장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소 어떻게 구했죠? 변수명 앞에다가 주소를 알려다 주는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 주소 가져다 줬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까요? 우리 스캔F 했었을 때 나 정수 받겠어 이러고 그럼 그거 어디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변수에 주소를 넘겨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주소를 담고 싶어요. 제가 어떤 한 공간에다가. 자, 그러려면은 그 공간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이 변수 주소를 담을. 그러니까 주소를 담을 공간의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될 거고. 이것까지는 변수명이랑 똑같네. 여기 이렇게 값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앞에 자료형을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우리 배열이든 변수든 거의 생김새가 비슷하기는 한데 꼭 앞에 자료형이 붙었었잖아요. 그럼 얘는 자료형을 뭘 붙여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느냐? 이 변수 주소, 원본 데이터 자료형. 예를 들면 제가 이 A의 주소를 담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A의 자료형은 뭐죠? 이 A 자료형이 뭐예요? 인트죠.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자료형을 어떻게 붙여주시면 되느냐? 인트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담으려고 하는 그 원본 데이터 주소에 그 자료형 그걸 앞에 써주고 대신 얘는 값을 담을 친구가 아니라 주소를 담을 친구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별 기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자료형 뒤에. 자료형 뒤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공간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별 기호가 붙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타입 뒤에 저 별 기호가 붙여지게 되면은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라는 의미인 거고 그냥 변수가 아니라 일반 변수명 앞에다가 요 주소 연산자 기호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이 변수명의 주소값이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int 공간에 주소를 담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 공간도 int 공간의 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이거를 자꾸 안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앞에 자료형을 뭘 써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자, 근데 우리 그럼 이 포인터 변수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제 배열에 대해 공부를 또 했냐? 자,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선언한 자료형 데이터 타입들로 공간들이 생성이 되기는 해요.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자, 근데 이 개수만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3개가 만들어지지만 선언한 적이 없는 배열 이름에 포인터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친구는 초기 값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배열에 인덱스 번호 0번의 주소 값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배열을 가지고서 우리 포인터 변수 이용하듯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배열 표기법이 가능하고 또 이제 포인터 변수처럼 이렇게 응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열명은 뭐와 같아요? 배열명의 인덱스 번호 0번째 주소값과 같고 배열명의 0번째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ARR에 배열이 있다라고 할 때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이고 여기에 1, 2, 3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ARR에 0번째 값을 가지고 와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값을 가지고 와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오죠. 자, 그것처럼 이거는 값을 의미를 하고 얘는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얘랑 같은 건 뭐냐? 우리가 주소를 찾아갈 때는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실까봐 하나 더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int a라고 했었을 때 값을 초기화를 할 때 a는 5 이것도 가능하지만 얘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방법이고 주소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A의 주소를 알아다가 걔를 찾아가줘. 그리고 그 공간에 5로 값을 초기화해줘. 덮어쓰기 해줘. 이거 가능했었죠. 자, 그러면은 주소를 알아내는 기호는 요 주소 기호였었고 주소를 찾아가는 기호는 뭐였었던 거예요? 얘였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주소를 찾아가는 친구는 뭔 거예요? 요 친구겠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겠죠. 자, 어떤 주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배열명이 지금 주소를 담고 있으니까 그 주소를 찾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와 같다? 얘와 같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또 가능하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요 배열명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얘랑 똑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이거 두 개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상쇄된다라고 했었죠.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가는 기호가 두 개 같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 지워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와 얘가 같고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표기가 돼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ARR의 배열이라고 했었을 때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 ARR의 0번째다 라고 하는 거는 그 ARR이 가리키고 있는 0번째 공간이라는 거고 ARR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0번째 공간에서 한 칸 떨어진 공간의 값을 출력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근데 얘랑 또 헷갈려 하시는 게 ARR에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값을 ARR이 0번째 인덱스의 주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1을 더하라 라는 거는 이 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1을 더하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소에다가 1을 더하라 라는 건가요? ARR 플러스 1을 하세요 라고 하면 값의 형태로 나올까요? 아니면 주소 값으로 나올까요? 주소로 나오겠죠. 왜? ARR은 주소잖아요. 우리 배열 이름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개수만큼 인트 공간이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선언이 따로 되지 않는 공간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 공간은 배열 이름과 동일한 포인터 변수 공간인 건데 그 친구는 ARR의 0번째 주소를 갖고 태어나고 그 친구는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ARR인 거죠. 그래서 그 ARR에 1을 더했다라는 거는 그 주소를 1 더했다라는 겁니다. 주소값을 하나 증가시켜 라는 말. 그래서 그 ARR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에서 한 칸 떨어진 옆집의 주소를 찾아가 라고 하면은 그 주소값을 찾아가 라는 의미로써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요 2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주소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주소값이 한 칸 증가된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주소값의 값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앞에 찾아가는 기호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요 별표 기호를 그냥 이렇게 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선순위가 얘부터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소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ARR을 찾아간 다음에 그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가 돼서 요 괄호를 붙여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했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숫자는 많이 다뤄봤는데 문자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다뤄봤죠. 제가 만약에 hello라고 하는 요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집어넣어야 되죠? 요 문자열을 그냥 요 한 칸에다가 그냥 이렇게 hello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칸에 문자 하나씩 H, E, L, L, O 요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한 칸에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5개의 문자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배열의 각각의 공간에 하나의 문자씩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자열을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5개의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5개의 문자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6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내가 3개의 문자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4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마지막에 널문자라고 하는 게 삽입이 돼야 돼서 그래요. 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글자 수보다 하나 이상 큰 값으로 배열을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 개수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배열에 초기화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는 무슨 말이냐? 바로 초기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그냥 두 개의 공간 만들어라 라는 건 거거든요. 자, 이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개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고, 그건 아셔야 돼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여기다 개수를 지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다만 초기화를 바로 해주게 되면은 이제 개수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이렇게 hello라는 거만큼 이렇게 만들어도 초기화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만큼 만들어진다라는 거, 문자 수 플러스 1만큼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 자, 얘를 출력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우리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서식 지정자 %d라고 하는 친구는 숫자, 정수를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했었고, %x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16진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자, 우리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s입니다. %c는 문자 하나인 거고, 얘는 지금 hello라고 하는 문자 열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출력할 거냐 이러면은 A의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그 시작점부터 끝까지 가지고 와, 널문자까지 가지고 와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hello라고 해서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주소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상태는 저 A라고 하는 건 우리 어디 갔죠? 내가 선언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열의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가 생성이 돼서 얘는 지금 A의 인덱스 번호 0번인 주소값을 알고 있어서 초기값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A라고 배열 이름을 사용을 해도 잘 인식을 하고 요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널문자까지 출력을 해줬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A의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려고 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A의 인덱스 번호 1번으로 옮겨라 라는 뜻인 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A에는 인덱스 번호 0번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맨 앞에서부터 hello가 다 출력이 된 거고 널문자까지 출력을 하니까. 자, 근데 제가 A가 아니라 그 주소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옆칸으로 옮겨갔겠죠, 주소지가. 자, 그래서 H에서 한 칸 옮겨지. 여기에서부터 출력을 해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LL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s라는 거 우리 널문자까지 끊어서 가지고 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널문자를 바꿔볼게요. 원래는 지금 인덱스 번호 몇 번에 있는 거예요? 0, 1, 2, 3, 4 인덱스 번호 5번에 널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인덱스 번호 4번에다가 널문자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 A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래는 5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의 값이 널문자로 바뀌어서 그 널문자 앞까지만 출력을 하기 때문에 헬까지만 출력이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왜 그렇다? 널값으로 그 A의 인덱스 번호 4번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널값 직전인 A의 인덱스 번호 3번까지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십니다. 2차원 배열. 자, 2차원 배열은 똑같아요. 자료형, 배열명, 그리고 행과 열의 개수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행, 여기가 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기서 제가 hello world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캐릭터형으로 나는 이행 8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줄에는 hello라고 하는 거를 넣고 두 번째 줄에는 world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작성이 된 거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A의 0번째는 어떤 친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hello가 들어가게 된 거고, 자, A의 1번에는 이제 world가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printf %s A1의 0번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A의 0의 0부터 0의 0번째 주소부터 A가 아니죠. 그냥 A1이죠. A1의 0의 인덱스 번호 4번까지의 헬로우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이제 뭐 A1의 1이다 라고 하면은 A1의 1의 0부터 1의 4까지 월드를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살짝 해봤고, 자, 그 다음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 타입을 가지고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조체는 자바라던가 파이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물론 포인터도 다른 데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바나 파이썬은 클래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럭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트럭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구조체를 만들어 볼 텐데, 구조체도 역시 메인 함수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도 정의를 할 때 메인 함수 바깥에서 만들었었죠. 우리 구조체도 메인 함수 바깥에서 얘 구조체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스트럭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 구조체명, 자, 그리고 요 안에다가 우리가 배열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같은 자료형으로만 공간이 만들어졌었죠. 구조체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 사람을 저장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이름,
나이, 뭐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문자열이니까. 자, 그리고 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수니까 인트형. 자, 이런 식으로 형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써 이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형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료형, 변수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구조체로 들어보게 되면은 제가 스튜던트, 학생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구조체명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저희들 간에. 자, 그래서 학생은 뭐 성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나이를 갖고 있고, 학번을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자료형을 가지고서 하나의 일반적인 내가 원하는 자료형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건 거고, 배열과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묻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하지만 배열과의 차이점은 배열은 같은 자료형을 가진 공간에 밖에 값을 넣을 수밖에 없고,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생각하는 자료형을 만들어서 묶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선 틀을 만들었어요. 구조체 틀을. 얘를 진짜 사용을 하고 싶다. 이 학생 한 명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얘는 메인 함수 안에서 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틀은 메인 함수 밖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 한 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 함수도 정의해놓고 안 쓰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그냥 정의만 해놓고 따로 쓰지 않으면은 뭐 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빵 만들려고 식빵 틀은 샀어요. 식빵 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진짜 식빵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그 식빵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뭐 성별, 나이, 뭐 학번 이런 거를 이제 안 넣었다라는 건 거고, 뭐 식빵으로 따지면은 밀가루, 뭐 계란 이런 거 안 넣었다라는 거죠. 식빵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식빵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은 요 메인 함수 안에서 얘가 하나의 자료형이 됩니다. 우리가 변수 만들 때 자료형, 변수명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학생 한 명, 뭐 예를 들면 뭐 구조체를 가지고서 만든 그 진짜 학생 한 명, 이걸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 이 뒤에 그 구조체 명에 따른 진짜 그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건 거죠. 구조체 변수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은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배열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S1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만들어졌다, 학생 한 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변수, age라고 하는 변수,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구조체 변수 안에 요 젠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S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점을 작성을 해주시고, 걔가 갖고 있는 변수 중에 젠더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뭐 남자라고 M 집어넣어줘 라고 하는 건 거고, 그 S1이 갖고 있는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나이 뭐 이렇게 집어넣어줘. 그리고 S1이 갖고 있는 그 학번 num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뭐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 라고 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구조체 변수로 접근을 할 때는 저 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 그럼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쓰면 되죠. 우리 %C S1의 젠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지금 출력하면은 얘네들 지금
문제 생길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조체 변수로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료형에다가 별기호 붙이고 포인터 변수 이름 딱 작성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값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은 이 포인터 변수 안에다가 이 주소값 넣어줘 라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오케이. 원래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형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구조체 변수를 제가 요 주소값을 집어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 S1이라고 하는 주소를 집어넣어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얘도 이 S1을 담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공간의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뭐 P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했을 때. 그래서 얘가 우리 이런 식으로 A의 주소가 인트였었다. A가 인트였었다라고 하면 요 앞에다 인트 붙였었던 것처럼 우리 어디였죠? S1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자료형은 뭐예요?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여기 자료형 부분에다가 싹 가져다 놓고 별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인트, 뭐 캐릭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포인터 변수에 이제 요 앞에 자료형은 요 원본 데이터 요거의 자료형을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 대신 주소를 담겠다라는 의미로 별기호를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제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저 ag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d 해주면 될 거고 ag는 지금 int 정수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 정수 출력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요 포인터 변수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서 제가 찾아가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 찾아가서, 즉 이 말은 뭐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P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된다라고 했으니까 S1한테 가서 그 젠더의 값을, 젠더가 아니죠. age의 값을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거랑, 자,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를 age를 값을 찾아다 줘. 자,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자,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세미콜론을 안 찍어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지금 문제 생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자, 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한 거는 이 P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age라고 하는 멤버 변수의 값을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P의 age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P한테는 age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없죠. P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S1의 주소값만 갖고 있게 되는 건 거잖아요. 순서가 멤버 변수를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연산자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얘도 우선순위가 얘를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가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 없이 ag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22라고 하는 값이. 자,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아, 괄호 붙이기도 귀찮고, 여기에다 별 붙이기도 귀찮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느냐? 얘랑 똑같은 게 P의 화살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요 화살표 기호를 보게 되면은 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느냐? 아,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구조체 주소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기호가 사용되는 거는 구조체, 주소 다룰 때밖에 없고요. 심지어 구조체는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C 언어에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요 화살표 기호를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아, 구조체의 주소고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멤버 변수겠구나. 자, 그래서 그 구조체 주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멤버 변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없이 22가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P.뭐 젠더라던가 P.ag 이런 게 안 되는 이유는 P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구조체를 담을 수 있는 구조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인 거지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질문을 주신 거예요. P.ag가 왜 안 되느냐? 얘는 왜 안 된다?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P는 구조체를 담고 있는 주소인 거지 구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없어서 못 찾아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또 왜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구조체 P의 주소를 찾아가서 ag의 값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주소 값에다가 ag를 달라고 해서 찾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상한 곳에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찾아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괄호가 꼭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걸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체 전용 참조 연산자라는 거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뭐다? 요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연산자를 보고 왼쪽에 있는 변수는 무조건 구조체 주소구나. 그리고 멤버 연산은 무조건 역참조 연산보다 우선된다라는 거를 외워두셔야 한다라는 거. 얘점이 멤버 연산자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었냐? 라고 하면은 자, 변수 C의 값을 변경해주세요입니다. C의 값을 직접 바꾸는 것도 안 되고 그 말은 C는 220 요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인 거죠. 언사인드 캐릭터 C는 200 요것만 보고 자, 저거를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얘 그냥 실행하게 되면은 200으로 나오거든요. 왜? 여기 지금 unsigned 캐릭터형으로 해서 변수 생성해놓고 그 값은 지금 200밖에 없습니다. 자, 얘를 우리 C는 220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220이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unsigned 캐릭터형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바꿔야 돼요. 왜? C는 220 요게 안 된다라고 우리 약속을 한 건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바뀌긴 해요. C는 220으로.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C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다 쓸 수 없으니까 주소값을 이용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다? C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 찾아가.
이렇게 해도 220으로 바뀌게 되고요. 근데 우선 우리가 이것만 알 게 아니라 이거 상쇄된다라는 이런 간단한 개념 말고 나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 내가 이 주소를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C의 주소를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또 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C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우리 이 친구는 주소를 지금 담고 있는 친구니까 요 기호를 붙여줘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앞에 그럼 자료형이 하나 와야 되는데 자료형은 뭘 가져다 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포인터 변수 만들어서 C의 주소를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P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C의 주소를 담아준 거고 C에는 200이 담겨 있는 건데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P가 갖고 있는 값 찾아가서 그 값을 220으로 바꿔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얘가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휘리리릭 돌아가면 되겠죠. 이 P는 C의 주소와 같은 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내가 보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혼용이 가능해야 돼요.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 1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옆에 보면은 int 변수 b를 이용하지 않고 b의 값을 훼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클릭해서 넘어오시게 되면은 자, int 변수 b를 이용하지 않고 b의 값을 훼손해주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조건인 거고요. 자, 수정 가능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수정 가능 지역 시작, 수정 가능 지역 끝 요 사이에서만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여기 있는 값을 자꾸 수정을 하시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입력하시기 때문에 요 사이에다가만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정 가능 지역에서는 b라고 하는 변수를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분이 질문을 주셔서 설명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건 거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int, unsigned int 얘는 어차피 상관없이 4바이트죠. 우리 i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고 unsigned는 나 마이너스는 사용 안 할래. 그냥 0부터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만 사용을 할 거야 라고 그냥 이제 표기할 수 있는 값을 지정을 한 건 거였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 문제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게 뭐냐,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요 캐릭터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변수 이름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요 주소를 확인을 했을 때 A1이라고 하는 친구의 주소가 이건 거거든요. 여기 이 주소고, 그리고 B1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주소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네 지금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가 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보고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옆집으로 찾아가면은 이 친구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즉, 주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왜냐면은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B를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A 주소에서 빼기 1 하면은 이 주소 찾아갈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int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int는 몇 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얘하고 얘하고 4바이트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2 더하기 4 하면은
36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주소값을 우리 A의 주소만 갖고서도 B의 주소를 찾아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선 주소를 이용을 할 거니까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 포인터 변수 어떻게 만들었어요? 담을 주소 해놓고 그 주소 담을 공간의 이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 앞에 붙여주고 얘는 이제 주소를 담는 공간이야 라고 해서 요 별 기호를 붙여주시면 된다. 이게 포인터 변수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P라고 하는 공간에는 A의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값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A라고 하는 친구 만들어가지고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놓은 거고, B라고 하는 친구 만들어가지고 5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변수를. 어떤 변수? P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친구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구인데 A의 주소를 갖고 있게 했어요. 자, 이 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럼 A의 값을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돼요? P가 갖고 있는 값 찾아가. 그러고 그 값을 2로 바꿔줘.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값이 2로 바뀌었죠. 주소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푸셨던 방법이 이렇게 해서 P2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B의 주소를 담아놓고 P2는 10이야 라고 푸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값은 변경이 됩니다. 우리 A하고 똑같은 방식이니까요. 근데 우리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수정 가능 지역에서 B라고 하는 변수는 언급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얘가 언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옆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캐릭터형 보게 되면은 주소가 1 차이가 났었어요. 캐릭터형은. 그리고 인트 같은 경우에는 4 차이가 났었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푸신 방법이 어떻게 푼 거냐? P가 갖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P 빼기 4를 하면 되겠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우리가 주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몇 차이가 나요? A에서 4를 빼게 되면은 16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P가 갖고 있는 거 A의 주소. 그 A의 주소 이거니까 여기다가 4 빼면은 16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얘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값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얘가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의 그 원본 데이터를 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트형 4바이트로 인식을 하고 있어. 얘가 그래서 얼마만큼씩 끊어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집으로 갈 때 얘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바로 옆집이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4바이트씩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이 방식대로 풀어주신 거는 자, 여기에 지금 4바이트짜리로 A가 저장이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쪽에서 지금 B라고 하는 친구가 저장이 되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옮겨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미 얼마만큼씩 끊어와야 되는지를 알아요. 얼마씩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씩 빼주실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옆집으로 이동해 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1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2하고 10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소 하나 뺐을 때 연산되고 얘 P가 갖고 있는 값 가리키고 있는 값 지금 요게 요거인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 상쇄되면은 A는 2 바꾸겠다라고 한 게 이게 맞고 그리고 그 지금 P가 갖고 있는 게 요거의 주소이기는 했는데 그 주소에서 지금 빼기 1을 해서 4만큼 빼기가 됐으므로 그거에 대한 그 공간에 지금 B의 주소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 B의 주소가 이렇게 된 거라서 얘네 두 개 상쇄가 되면은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정답이 맞습니다. 요 프로그램 자체에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빼기 4를 할 게 아니라 빼기 1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중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다중 포인터는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면 포인터가 여러 개인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중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는 여기에 지금 뭐 A라고 하는 값이 담겨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값의 주소를 담고 있는 P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A의 주소를 이렇게 담았어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우리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얘는 int A, 얘는 int 별의 P 요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찾으러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주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딱 열어봤더니 저는 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주소가 나온 거예요. 그 주소를 찾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지금 이 P한테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찾아갔더니 바로 보물이 나온 케이스인 거고 제가 여기에 PP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 P의 주소를 담게 해주고 싶어요. 주소를 담고 있는 공간의 주소를 제가 여기다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PP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P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 보자 라고 했더니 뭐가 나와요? 지금 이 PP가 갖고 있는 거는 P의 주소인 거잖아요. 그쵸? 얘네 두 개 만나게 되면 상쇄가 되고 결국에는 P를 찾아가게 되는 게 요거였어요. 즉, 나는 바로 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찾아갔더니 또 다른 주소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소를 한 번 더 찾아가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찾아갈 때마다 어떤 게 붙느냐? 요 찾아가는 기호가 붙게 됩니다. 즉, 요 친구도 그러면은 제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int a1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int 별 p 해서 얘는 a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a1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P의 주소를 갖고 있는 그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도 어떤 게 필요해요? 이 공간을 담을 변수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변수명이. 그쵸? 자, 그리고 이 앞에도 분명 자료형이 뭔가는 붙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변수명은 우리가 아까 전에 pp로 하기로 했으니까 pp로 하고 자, 이 pp라는 친구도 뭘 담기 위한 거예요? 지금 주소를 담기 위한 거죠. 자, 주소를 담기 위해서 우리 뭐 붙여줬어요? 요 별 붙여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 별을 붙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요 앞에 있는 int는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이 A1의 자료형이 int이기 때문에 앞에다 int를 붙여줬었던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봤어요. 우리 P 봤더니 P는 자료형이 뭐예요, 지금? 요거죠. int 별. 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요 자료형 부분에 붙이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는 int 별별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d A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가 출력이 돼요? 5가 출력이 되겠죠. 왜? A1의 값이 5니까. 자, 근데 우리는 P를 가지고서 이 A1을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가요? 뭐 여러 개의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P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거를 그 주소를 찾아가라고 하면은 그거 5 출력 되겠죠. 그쵸? 자, 왜?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네 두 개가 상쇄가 되면 결국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랑 똑같다라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제 PP밖에 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PP를 가지고서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P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 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PP가 갖고 있는 거 찾아가라고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거 P의 주소네. 여기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P가 나오게 되겠죠. 얘네 두 개 상쇄가 되면 얘가 찾아가면 여기. 그래서 열었어요. 거물일까? 근데 또 다른 주소를 줘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은 5가 아니라 다른 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P만 나오니까 얘가 지금 여기로 찾아가면은 5가 나오겠네. 이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 더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도 5 잘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자, PP는 뭐랑 같다라고 했어요? P의 주소랑 같다라고 했죠. 자, 우리 얘네 두 개 만나게 되면은 상쇄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랑 지금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즉, 5 출력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얘도 다시 한번 굴려보면은 P는 A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두 개가 만나면은 상쇄가 되지.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 결국 A1에 대한 거 출력해 가 되는 거기 때문에 5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 포인터 어렵지 않죠? 그냥 주소를 담고 있는 그 변수를 만들고 싶다. 한 번 찾아가냐, 두 번 찾아가냐, 세 번 찾아가냐, 네 번 찾아가냐, 그거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달라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안에 달라지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문제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배열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자, 배열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얘는 배열의 포인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배열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x라고 하는 배열을. 그 공간은 총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0번, 인덱스 번호 0번의 공간에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인덱스 번호 1번에는 2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배열을 공부를 했듯이 뭐가 갖고 있어요? 이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인트 공간, 인트로 만들어진 공간 2개도 있지만 포인터 변수도 하나가 생겨난다라고 했었고 배열 이름으로 초기 값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초기 값이 뭐예요? x는 뭐와 같다? x 0번째 주소와 같다 라는 건 거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함수를 호출하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도 요거고 함수를 호출한 후에도 요거예요. 자, 근데 저는 함수를 호출한 뒤에는 200, 400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체인지 함수를 수정을 해줘라 라는 건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x라고 하는 친구가 뭐죠? 자, 배열을 지금 이렇게 2개를 만든 거예요, 지금. 공간을. 그리고 얘 이름은 x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공간에는 100, 두 번째 공간에는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공간은 x의 0번일 거고 얘는 x의 1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배열을 만들 때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공간 두 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따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공간이 더 생긴다라고 했어요. 어떤 공간이 생겨요? 배열 이름과 동일한 포인터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고 얘는 그 배열의 0번째 주소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요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x 0과 1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100과 200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100, 200이 출력이 되는 게 맞고 우리는 chang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대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x라고 하는 그 배열의 0번째 주소값을 여기 p라고 하는 친구한테 넣고 싶어 라고 지금 해놓은 거하고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x를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낸 거예요? p의 주소를 보낸 거예요. 즉 얘는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x는 뭐였어요? 요거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p의 주소를 보낸 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 뭔가 값을 보냈으니까 change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여기에도 받아줄 공간이 있어야겠네 라는 걸 우선 첫 번째 깨달으셨어야 돼요. 우리 함수 배울 때 여기 값이 하나가 가게 되면은 여기에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구단 할 때도 여기서 4를 보내고 여기서 int 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4라는 값을 받기 위해서 했었어요. 자, 즉 여기에 지금 와야 되는 거는 p의 주소를 담기 위한 공간이 이제 여기에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여기에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봅니다. p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이름 뭐 아무거나 하나 지정해주면 되겠죠. p, 뭐 pp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도 지금 주소를 담고 있는 친구니까 뭐 붙여줘야 돼요? 요 별 기호 붙여줘야겠죠. 얘 주소 담을 친구니까.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은 원본 데이터 자료형에 대한 그 자료형을 요 앞에다 붙여줬었어요. 자, p의 자료형 뭔가요? int 별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어디다 붙여주면 돼요? 요 자료형 부분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실수는 뭐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경우에요. 자,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순서대로 했을 때 우리가 p의 주소를 담기 위해서는 뭐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변수명이 있어야 되고 이 친구 주소 담을 친구다라고 선언을 미리 해줘야 되니까 별 하나 붙여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료형 부분이 와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p니까 p의 자료형은 int 별이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int 별별 pp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대입연산자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 부분이 여기 매백의 변수 요 값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요 왼쪽 부분이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요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요게 잘못되면은 사실상 밑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서 제가 요 x를 찾아가서 값을 200, 400으로 바꿔야 되는 건 거죠.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선 pp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뭐예요? p의 주소죠? 그거를 먼저 찾아가.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를 뭐 200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값이 200으로 바뀌나요? 바뀌어요? 자,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제가 아까 그렸던 이 그림. 자, pp가 있어요. pp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찾아가요. 그럼 뭐가 나와요? p가 나오겠죠. 그쵸?
PP가 갖고 있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럼 당연히 P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뭘 한 거냐? 이 PP에는 요 P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니죠. PP에는 P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두 개의 상세가 되면은, P라고 하는 곳에다가 200 집어넣어. 이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 P는 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소를 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200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PP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찾아가. 그러면은 P가 나올 거고, 그 P가 나온 것도 한번 찾아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얘를 다시 돌려보게 되면은, 얘는 얘와 같고, 얘를 소거시키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친구는, 뭐랑 같아요? X랑 똑같은데, X는 뭐랑 또 똑같아요? 0번째 주소하고 똑같아. 자,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X0을 200으로 바꿔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아마 2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값이. 체인지 함수를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걔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가지고 옆집을 찾아가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옆으로 한 칸 옮겨주면 되죠. 자, 어떻게 옮겨요? 여기서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또 뭐예요? 요렇게 하시죠. 자, 이거 가능한가요? 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왜 아니에요? 자, 지금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였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는 거. 말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우선 먼저 P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P가 담기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만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얘는 뭐랑 같냐? 얘랑 같은 거였어요. 자, 그리고 얘네 두 개 상쇄되면 P랑 똑같은 거고, P는 결국에 X랑 똑같은 거였었고, 자, X는 뭐예요? X 0에 1하고 똑같은 거, 얘를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잖아요. P는 X하고 똑같다. X는 얘의 주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만 했으면 얘네 두 개가 상쇄가 되니까 X0을 400으로 바꾸는 거. 자, 근데 X0에다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돼야 되는 건 거고, 값이 그냥 바로바로 변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P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그걸 400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건 거고, 자,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X에 지금 0번째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소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그 X 갖고 있는 그 주소값 플러스 1 해가지고 그 값을 400으로 바꿔줘.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P하고 X는 갖고 있지 않죠. 뭐만 갖고 있어요? PP만 갖고 있죠. 자, 그럼 바꿔줄 수 있죠.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P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P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 그러면은 P가 나올 거고, 그 P 플러스 1 해가지고 걔를 찾아가면은 400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X 때문에 지금 그러죠. X가 없는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100, 200이었었는데 200, 400으로 잘 호출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포인터 문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쓸 수가 있어요? 배열 문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PP가 갖고 있는 거에 0번째를 200으로 바꿔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값이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PB가 갖고 있는 거에 1번째 합을 이렇게 400으로 구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잘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배열 문법을 사용을 해도 되고 포인터 문법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얘만 한번 해볼까요?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본값을 변경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본값을 변경하는 함수를 구현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출력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지금 보면은 한국초등학교 1986년 4월 4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국초등학교 2018년 7월 17일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는 요 S1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 변수 안에 있는 값들을 수정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수정할 거냐 라는 건 거죠. 자, 얘가 어떻게 수정을 하래요? change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해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change 함수에 뭐가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은 수정해도 됩니다 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수정하세요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보내야 될까요? 저희는 구조체에 주소를 보내줘야겠죠. 자, 우리가 이 이전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보면은 참조가 들어있는지 원본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는 원본 값을 넘기기보다는 주소 값을 넘겨서 참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원본 데이터가 넘어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 게 주소를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열을 찾아서 헤매일 때. 그 값 자체를 넘긴다라기보다는 자, 구조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스트럭트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값을 넘기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원본 값을 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역시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뭐 struct sql s1이라고 해놓고 struct sql S2를 만들어서 여기다 S1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저장을 해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게 돼서 S2의 값을 멤버 변수를 뭐 수정을 한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원본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지고 온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 S1도 미국초로 바뀌었어야 됐을 텐데 이렇게 실행해보면은 미국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원본 값을 카피해서 저장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본 값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구조체 변수에서 원본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 change 함수에도 그냥 이렇게 S1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얘의 주소를 넘겨야지만 원본 값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우선 깨달으셨어야 돼요. 그냥 값만 넘겨서는 그냥 값만 바꾸고 다시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조체에 주소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값을 하나 보냈으니까 이 함수에서 뭘 받아야 돼요? 이 S1의 주소를 받아야 되는 건 거죠. 그쵸? 자, 그러려면은 S1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뭐 P라던 우리 계속 P로 했으니까 P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이름에 이제 요 주소 저장할 거야 라고 해서 별 기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자료형이 와야 되는데 자료형은 어떻게 오면 돼요? 우리 int temp에서 int를 붙여 넣어줬었던 것처럼 우리 struct school s1이라고 하면은 struct school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타입이 되는 거고 얘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 s1을 받기 위한 그 작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지금 그 주소를 보냈고 그 주소를 받을 수 있게 지금 매개 변수를 만든 것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P가 갖고 있는 주소 값을 찾아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걸로 차근차근 해보면은 그 P가 갖고 있는 값 먼저 찾아가서 걔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미국 초등학교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미국 초등학교로 값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이거 괄호 치기도 귀찮고 이거 점 찍기도 귀찮고 이거 뭐 연산자 없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표현 어떻게 했었어요? 그쵸, 화살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B의 birthday 이렇게 해서 몇 년이었었죠? 이렇게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게 가능했었죠. 얘랑은 거의 이제 똑같다. 지금 네임과 벌스데이만 다른 거지 형식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S래. P 안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애를 바꿔줘. birthday라고 하는 친구를 바꿔줘.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참조값이 그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소값을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정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내용은 저희 요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죠. 사가 몇 개 있는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를 만들어서 자, 그 공간의 이름이 A인 거고 자, 지금 초기화를 몇 개만 했어요? 2개만 했죠. 1, 2까지. 자, 우리 배열 공부할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기화 개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뭘로 채운다라고 했어요? 0으로 채운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아예 초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모자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공간에는 00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수가 모자란 거라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포문, 반복문을 이용을 한대요. 자, 우리 반복문에 필요한 3가지 뭐였었어요? 초기값, 조건식, 증감. 이렇게 3가지였죠. 어떤 반복문이든 간에. 포문이든 while문이든 doWhile문이든 간에. 자, 그래서 초기값을 봤더니 뭐래요? i가 지금 현재 0이고 얘가 4보다 작을 경우에 이제 돌리게 돼요. 지금 현재 0이니까 참이죠. 그래서 얘 실행을 합니다. 자, A의 0, 인덱스 번호 0번의 값을 출력을 해라. 자, 어떻게 출력돼요? 1 출력이 되겠죠. 얘 1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줄바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줄바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증가를 시키래요. i의 값은 1이 되고 자, 1은 4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1 값 출력하면은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시키면은 2. 자, 그리고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작다 참이니까 얘 실행시키면은 0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봤더니 이제 3으로 하나 증가가 되고 3은 4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 출력하게 되면은 0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i 하나 증가시키면은 4가 되고, 자, i가 4보다 작을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얘 거짓이 돼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2, 0, 0 이렇게 해서 출력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우리 오늘 포인터에 대해서도 배웠고 배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게 되면은 지금 캐릭터형으로 배열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 개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자,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기화를 미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화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줘 라고 할 때 이렇게 개수 부분을 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A, B, C, D, E, F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얘 이름은 소문자 A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자, 그리고 지금 포인터 변수 P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었죠. 이 친구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뭐만 담을 수가 있어요? 주소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A의 인덱스 번호 3번의 주소를 담았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인덱스 번호 3번의 주소를 담았다라는 건 뭘 담은 거예요? 여기를 담았다라는 거죠, 여기. D 위치를. 그쵸? 자, 그래서 프린트 F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뭘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서 출력을 하겠대요. %C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 우리 %S는 문자열, %D는 정수, 뭐 %X는 16진수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아, 문자로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구나 해서 보고 자, 첫 번째 나 문자 출력할 거야. 뭐 출력할 건데 이라고 해서 콤마 뒤에를 확인을 했더니 어때요? 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 라고 했죠. P 지금 뭐 갖고 있어요? A의 인덱스 번호 3번의 주소를 갖고 있죠. 저거 찾아가면 뭐예요? A의 인덱스 번호 3번이죠. 그럼 뭐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D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배열과 포인터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 뭐예요? A의 인덱스 번호 3번의 주소. 자, 그거를 빼기 1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변수를 생성을 했을 때 뭐 A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지고 B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지고 먼저 생성되는 애들이 이제 할당을 받고 그 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간을 이만큼 할당을 받아서 만들어 놓는 거죠. 위에서. 0부터 이제 5까지의 공간 만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미 할당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가려면 하나씩 더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빼달래. 그럼 왼쪽으로 가달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갖고 있었는데 이 주소를 하나 빼달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되겠죠. 위치 값이. 그리고 이것도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P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A의 세 번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요게 배열 문법으로 작성이 된 건데 얘를 포인터 문법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A의 주소에다가 플러스 3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찾아가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요거는 뭐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A라는 거는 인덱스 번호 0번의 주소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가 되고 결국에는 A의 0과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즉 A의 0은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배열 문법으로 이거를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빼준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D, C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우선 메인 함수부터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를 확인을 했어요. 봤더니 A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 20, 30, 40, 5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름은 A이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펑션 1번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그쵸? 우리 함수 호출하는 방법 알잖아요. 자, 함수 호출을 하는데 얘가 지금 값을 하나 보냈습니다. 어떤 값을 보낸 거예요? A라고 하는 값을 보냈대요. A는 뭐랑 똑같아요? A 인덱스 번호 0번에 주소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열 이름으로 주소를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간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도 배열 이름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친구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A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으러 가려고 한대요. 어떻게 찾으려고 해요? 지금 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줘 라고 했어요. 지금 P가 갖고 있는 거 이거죠. 그쵸? 이거를 지금 보낸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얘를 찾아간다 라는 거는 뭘 해달라는 거예요? A 0의 값을 출력해줘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하면 A 0은 뭐예요? 1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하고 프린트F 또 출력을 하려고 한대요. 나 정수 출력할 건데 뭐? P의 두 번째 자, 이거를 이제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위에서 확인했었는데 자, A3은 뭐랑 똑같다 라고 했어요? 얘랑 똑같다 라고 했었죠. 자, 얘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A의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A 주소 플러스 3 한 거를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랑 A3의 값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를 이제 또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P의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칸 이동된 거. 여기를 얘기를 하죠. 여기. 자, 그래서 얘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 계산해보면은 P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30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 플러스 2를 했어요. 자, A는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하나, 둘 더하면은 여기 값이 지금 넘어가게 된 거고 이게 지금 P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래요. 자, 여기 주소 받았으니까 여기 찾아가면은 30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2 해달라라는 건 거잖아요. 하나, 둘 더하게 되면은 하나, 둘 이사 가면은 여기인 거고 여기의 값은 얼마예요? 50인 거죠. 자, 그래서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면은 10, 30, 30, 50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 요 문제. 자, 방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줄바꿈을 안 하면은 틀린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틀리죠. 자,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줄바꿈 문자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완전 틀렸다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점수로 까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그냥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단답형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들어갈 만한 그런 여지 자체를 잘 안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줄바꿈이라던가 콤마라던가 뭐 서식 지정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확인하시는 경우가 한 번씩 검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고 이거는 왜 또 안 돼요? 라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칼같이 그냥 정답 아닌 건 다 아니라고 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험장 가보면은 시험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50%의 시간이 지나야 되나요? 어쨌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만 나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내가 다 풀었다고 그냥 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 남으시니까 그래도 한 번씩 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문제 한 번만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처리기사 실기 수업 그 페이지에 여기 시언어 문제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문제가 총 5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지금 define size 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 정의하느냐? 앞으로 사이즈라고 생긴 것들은 그냥 숫자 5야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즈라고 보이는 것들은 그냥 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int ARR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ARR 배열 5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안에 75, 100, 95, 50, 85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변수 i, j, temp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i한테는 초기값 1을 주고요. 그 i가 이제 5보다 작을 경우죠. 사이즈가 5니까 5보다 작을 경우 반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반복문이 또 있죠. 골치 아픈 이중 반복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j가 0일 때 j는 0이고 j가 이제 사이즈 빼기 i라고 했으니까 지금 5 빼기 0 그리고 j를 하나씩 플러스 시켜줘 라는 겁니다. 자, 즉 얘랑 지금 비교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0, 1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j 0과 지금 j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0 플러스 1 한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ARR 배열에 0과 1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0이 더 클 경우에는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즉 75, 100, 95, 50, 85 이렇게 있을 때 75하고 100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는데 뭐가 더 커요? 요 100이 더 크죠.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0과 1이라고 봤을 때 0이 더 크면이잖아요. 자, 0이 더 크면 바꾸래요. 즉 앞에 큰 수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앞에 큰 수가 있으면은 두 개를 바꿔달라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더 큰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이 아니라서 밑에 이제 요 우리 템프 ARRJ, ARRJ, ARRJ 플러스 1, J 플러스 1, 템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첫째 날에 변수 A, B의 값 수합할 때 우리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위에 나온 조건대로 반복을 하는데 이제 앞에 있는 값이 더 클 경우에는 이제 값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얘는 따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j가 하나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증가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자, 1이 돼서 1은 5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참이니까 얘를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 2 비교를 해요. 1과 2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요? 바꿔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꾸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얘네 두 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75, 95, 뭐 50, 100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이제 해보면은 75, 95, 50, 85, 1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에 제일 큰 숫자가 맨 뒤에 이렇게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끝에 있는 그 숫자는 고정이 되고 이제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 이 i가 하나 증가가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반복을 해보게 되면 얘네 두 개 또 비교하고 얘네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75, 50, 85,
95,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큰 숫자가 정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숫자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숫자가 맨 앞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숫자들이 이제 뒤에 깔리게 되겠죠.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 확인해보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렬이? 제일 작은 숫자부터 해서 큰 숫자로 정렬이 돼야 되는 거니까 50, 75, 85, 95, 100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포문을 이용을 해서 0부터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인덱스 번호 4번까지 하나씩 굴려가면서 출력을 하겠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은 50, 75, 85, 95, 100 이렇게 되고 만약 나는 이거 하나씩 굴려가는 거 정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좋을 블로그 사이트도 이렇게 해서 기출 1번에 대한 자세한 풀이 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른 분이 해놓은 거를 가져다 놨는데 조금 서식이 다르기는 한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서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어떤 문제예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건 제어할 때. 자, 그래서 봤더니 스위치 여기 요 3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i라고 하는 변수에 3 들어가고 k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1 집어넣어 놓고 자, i라고 하는 곳에 3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3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있는 숫자랑 매칭 시켜가지고 케이스 찾아가는 거였죠. 스위치 케이스문은.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케이스 3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k를 0으로 바꾸래요. 자, 그래서 k를 0으로 바꿨어요. 현재 k는 0입니다. 자, 근데 원래 여기에 브레이크문이 있었으면은 그냥 K는 0 이렇게 해놓고선 탈출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 브레이크문이 있나요? 브레이크? 없죠.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다 실행이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케이스 3번 찾아갔는데 K 0으로 바꾸고 브레이크 있었으면 여기서 탈출했을 텐데 없어요. 그러니까 4번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3 해서 그걸 K에다 집어넣으라라는 거니까 0 더하기 3 해서 그거 K에 집어넣으면 3 되죠. 현재 K 값은 3입니다. 자, 그러고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여기서라도 3으로 해놓고서는 탈출했을 텐데 브레이크가 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행을 하죠. 자, 이제 K 값에서 빼기 10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3이니까 3 빼기 10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7이 지금 K 값이고 여기서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지막 디폴트까지 실행을 하죠. 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자, K 값을 하나 빼달라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7에서 빼기 1 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그래서 프린트 F 출력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정답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nt i는 0, k는 0이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while 반복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i가 10보다 작을 경우 반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i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k 곱하기 i를 하겠대요. 자, 현재 k는 얼마예요? 0이죠. 자, 0 곱하기 1을 해가지고 그걸 k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0에다가는 뭘 곱해도 0이죠. 자, 그래서 0 곱하기 1 하면은 0 되니까 k 값은 0.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자, i 현재 1이고, 자, 1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래서 2로 1 하나 증가가 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 곱하기 0을 해요. 자, 그럼 얼마예요? 0이죠. 자, 몇 번을 반복하던지 간에 지금 k 곱하기 0을 하고 있어서 k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여기에 i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했었을 텐데 지금 k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0이죠.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0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0이고요.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수 문제죠, 함수.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메인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int 메인 여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프린트 f 출력을 하겠대요. 뭘 출력을 하겠대요? 정수를 출력을 하겠대요. 자, 어떤 정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r10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하고 싶대요. 자, 그래서 R100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뭘 리턴을 하겠대요? 200 더하기 R10을 호출한 값을 이제 리턴을 하고 싶대요. 자, 지금 R10은 얼마예요? 여기로 찾아가게 되면은 뭘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죠? 30 더하기 R1 함수를 호출한 값이래요. 자, 그럼 R1을 또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R1을 찾아가면은 얘는 뭐를 리턴을 한대요? 4를 리턴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R1을 불렀던 요곳에 4가 반환이 되고 그래서 30 더하기 4 하면은 34가 R10에서 반환값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34가 될 건데 200 더하기 34 하게 되면은 234가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반환되는 값은 얼마예요? 234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나오고 우리 항상 메인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메인을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뭘 연결을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코리아라고 하는 문자열을 연결을 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널문자 전까지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주소값 받았는데 어떤 주소값이에요? 첫 번째? P죠, P. 자, 그러니까 자, P는 여기 맨 앞에 있는 0번째 주소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널문자 전까지 출력을 해 라고 했으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래요? 원래 P가 여기 0번째 주소인데 거기서 세 칸을 플러스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여기인 거죠. 이 앞에 여기. 자, 여기로 이제 포인트 가리키는 곳을 옮기고 거기서부터 널문자 전까지 출력해 이러니까 이 A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지금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에 찾아가는데 뭐를 출력을 하겠대요? 문자 열이 아니라 문자, 단일 문자 하나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C니까요, 서식 지정자. 자, 그래서 문자 하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뭔 거예요? 자, 지금 P의 위치 어디있죠? 여기죠. 0번째 위치. 자, 거기서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여기는 문자 열을 출력을 한 거였고 얘는 그냥 문자 하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출력이 돼야 돼요? K가 출력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봅니다. 자, P에다가 플러스 3을 하겠대요. 자, 이제 어디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여기 이 앞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문자 하나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2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찾아가래요. 자, 그럼 뭐가 나오죠? 우리 요것만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값이 나왔어요? K가 나왔죠. 자, K가 나온 다음에 그 K 값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겠대요. 자,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스키 코드표라고 해가지고 문자는 사실 숫자다라고 해가지고 97을 소문자 A로도 출력을 해보고 뭐 숫자로 97로도 출력을 해보고 이랬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봤는데 지금 요 P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었죠? K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봅니다. 대문자 K 어디 있지? 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있네요. 75 숫자로 따지면은 자, 근데 이 75에다가 뭐를 하겠대요? 2를 더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77이 되겠죠. 자, 그거를 77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표시를 하겠대요? 문자로서 출력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77에 해당하는 문자? M이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 정답 풀어보면은 K, E, M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C 언어 다 문제들 풀어봤고요.